3, 2, 1.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곳 플레이버스에서 인사를 올리게 됐네요.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저희 굉장히 그동안 뭐 많은 일들이 저희 있었고, 근 한 달 쉬었어요. 한 달. 맞아요. 한 달 넘게 근데 어쩔 수 쉬었지. 없는 게 더필드 10주년이라는 큰 행사를 또 네, 뭐 처리했기 10주년이긴 한데 뭐 그닥 요 스페셜 저지가 뭐 장르당 5분씩 일단 저희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맞죠? 네.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네. 자, MJ와 스킬즈 잠시만요. 아, 네네. 언제 하시죠? 언제 하시죠? 간만에 또 잭과 간만에. 스킬즈로 잭과 스킬즈로, 네. 됐는데 뭐 이런 조합도 이제는 뭐 색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주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왜냐? MJ 형님이 요즘 MJ가 사장님이 돼서 사장님 보강 헌옷의 지금 CEO 파운더이자 CEO이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맞아요.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지금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MJ가 내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벌써 얘기했나요? 네, 레이디 바운스턴에서 아하. 결혼 발표를 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결혼을 또 하기 벌고 때문에 이제 벌어야 가장으로서의 됩니다. 책임을 어느 정도 느낄 정도의 이제 위치가 되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어느덧 한 1년 넘게 진행했잖아요. 아, 1년. 맞아요. 1년 스페셜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너무 바빠서 못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 8월에 처음 이제 7월 달쯤 6월 달 7월 달쯤이죠. 기획을 해서 네, 8월에 그렇죠. 첫 방송을 했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루신 분인 거죠. 여기 계신 이분이 그러니까, 아니겠지만 이분이 지금 CG 처리를 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없어서 자, 일단은 이번 더필드 24회차 좀 감기가 무량하고요. 자, 요즘 성구 씨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지금 뭐 요즘 공연이면 공연, 뭐 MC면 MC 그래도 나름 좀 일이 좀 많은 편이에요. 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월 달 이제 9월 달 행사의 시즌이 왔습니다. 행사 시즌이에요. 아, 행사 사랑합니다. 저도 행사 좀 주세요. 행사 정말 많죠 요즘. 나 요즘 놀아. 형이 근황은 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근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근황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는데, 제가 목숨을 다 바쳤던 연세 콘서바토리라는 학교가 폐업을 했네요. 폐업. 네, 폐교. 뭐 폐업인 거죠. 거의 업종이니까 폐교를 했고 뭐 자세한 이유들이 있는데. 여하튼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학생들은 좋게 가는데 저는 좋게 못 갔어요. 욕할 뻔했네. 좀 안 좋게 가서 저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저 집을 춤도 안 춘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지금 집도 잘 안 나오고 밤에만 집 나가니까 뭐. 어쨌든 뭐 형님 그동안 고생하신 거는 우리 학생분들 그리고 뭐 많은 이제 댄서분들이 그동안 다 아실 거예요. 알까요, 과연?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가슴이 좀 아파요. 자위를 한번 하면서 자위? 자기 위로. 자기 위로. 깜짝이야. 이렇게 한번 시작해. 그냥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근데 또 다행히 옆에 뭐 MJ도 있고 스키즈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맨날 술 잘 먹어주는 20센츄리 비보이스의 비보이 프로즌 임채원도 있고 항상 술 먹으러 갈 수 있는 저희가 또 항상 샤라웃 해주는 건대 핸즈업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행복하고요.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형님의 주변에 계시지만 오늘의 게스트 또한 저랑 정말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저에게 이제 물을 한 방울씩 똑똑똑 썰어주면서 저를 살려줬던 친구. 제가 정말 좋아하고 되게 오래 봤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팝핀팀 비트버스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 모교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의 교수님으로 네, 그렇죠. 리드마치 크루를 이끄는 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잘생겼어요. 존잘남. 굉장히 잘생겼어요. 존잘남. 지금 아직 뭐 세젤멋 딱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팝핀 댄서 중에 가장 잘생긴 남자 두 분을 꼽으라 한다면은 위너스쿨의 팝핀 DS 형님과 이분을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기준이지만 어쨌든 저희는 확실한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버스의 제2 김주성 교수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어설퍼 그냥 막 들어가요. 우리가 어설퍼 우리 막 그런 거 아니야. 마이크 정리 좀 해줘. 마이크 높이 맞추시고요. 네. 자,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굉장히 바쁜 공사가 다 망하신 분. 네, 진짜 바빠요. 제이조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잡이 몇 개요? 한 4개, 5개 이상 되는 진짜로. 거예요. 저 진짜 이 친구 되게 바쁜 거 항상 봐가지고. 자, 그럼 뭐 근황 이전에 간단한 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팝핀팀 비트벅스랑 리드마치 댄스 아카데미 그리고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몸담고 있는 김주성 JU라고 합니다. 벌써 딱 등장하시자마자 이렇게 아우라가 편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간만에 낮에 촬영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 지금 밖에서는 무슨 댄스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명지대 교수님들이 명지대 거기 종합예술원 교수님들이 막 계신 것 같고 무슨 댄스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참가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댄스 대회도 지금 막 끝났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애들이야 다. 이제 모르겠어 진짜 시 나오니까. 근데 정말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어제 봤던 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진짜요? 어제 또 일산에서 아이엠어 댄서를 진행을 하고 왔는데 어제 보통 이제 컴페티션을 나간다면은 준비를 했으면은 여러 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제 봤던 얼굴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맞다. 어제 맞아. 어제 스킬즈가 일산에 있는 그 아이엠어 댄서라는 대회에 또 MC를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잡담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이렇게 오늘 또 스페셜 왔으니까 제가 또 최근에 이거 홍보니까 홍보 좀 할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는 친구 제 베스트 프렌드 래퍼 김디지를 통해서 그 무현 두도시 이야기 노무현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듣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감독님들 만나고 그 얘기도 맡았어요. 그러다가 되게 운 좋게 정말 구할 수 없는 이니 굿즈 문재인 굿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보일라나? 홀로그램인가요? 홀로그램입니다. 이거 구하기 힘든 거. 와, 감사합니다. 혹시 근데 두 분 정치 성향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저는 저 뭐 문빠 노빠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분들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다녀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10회차에 굉장히 샤라웃을 하셨기 때문에 난 문빠 노빠는 아니야. 근데 되게 좋아하는 대통령이고 박근혜 이명박은 낫지. 이명박. 그리고 이제 또 2019년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10주기 맞아 하게 되면은 그때 또 그 다큐멘터리가 또 나온대요. 되게 재밌는 게 많대요. 지금 사람들이 보는 영화가 재미가 되게 없는 건데 정말로 그들의 뒷얘기 막 이런 거 예전에 안희정 지사나 이런 분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엄청 재밌대요. 그래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각설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또 댓글이 달릴 수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어쩌라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이 형님이 최근 근황을 한번 굉장히 궁금해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근황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이제 방학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개강인데. 너무 나 이제 아니구나. 방학 때 이제 학교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요새 그 8월에 헬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운동 그전부터 하지 않았었어? 그냥 맨몸 운동을 하다가 그냥 이제 혼자 운동하는 걸로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정식으로 좀 PT를 PT는 아니고 우선은 그 아는 친구가 일하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운동을 좀 요새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하고 학교하고 학원하고 연습하고 그러고 지내고 역시나 바쁘다라는 거. 혹시 뭐 최근에 있었던 뭐 공연이라든지 뭐 컴페티션이라든지 배틀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참여하신 적이 있었나요? 얼마 전에 비트박스 오랜만에 게스트 쇼를 한번 했어요. 원래 연중 행사처럼 그렇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원래 많으면 한 3번 정도 하는데 그거 준비해서 공연 한번 했고 막 뭘 하고 나면 이게 또 금방 까먹어요. 또 맞아요, 자꾸 갑자기 기억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뭘 자꾸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실례지만 주님이 나이가 현재 저는 34살이에요. 84년생이고 네. 일단은 저는 좀 얘기할 중에 JU와 인연이 예전에 뭐 비트박스 술 먹다가 친해졌다가 그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좀 한창 어려울 시기가 있었어요. 뭐 대학원 다니면서 돈 없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저를 이제 학교도 동서울대도 꽂아주고 리드마츠도 꽂아주고 제가 정말 생명 은인입니다 진짜. 근데 요즘 다 바빠서 연락 잘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더필드의 가장 큰 공로자가 또 JU가 아니었을까. JU 때문에 이번에 더필드를 정말 잘 마무리하게 돼가지고 정말 다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감사드린다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인다우스 형님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트박스 형님들 또한 술 하면 어디 가서 절대 꿀리지 않는. 그러면 두 팀 전체가 이제 다 같이 화합이 좋으신 건가요? 다 친한데 같이 막 술을 많이 먹고 그런 거. 여기는 홍대파고 우리는 떠돌이파고 예전에 지금은 뭐 인다우스 아니니까 지금 인다우스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비트박스 파티 할 때마다 우리는 하우스 세션 유닛이든 뭐든 이렇게 가가지고 했었고 끝나면 디프를 끝까지 가서 술을 먹고 놀다가 죽겠다 이러고 가고
항상 이렇게 술 먹는 멤버들, 그다음에 친한 멤버들 이렇게 좀 친하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올드스쿨과 뉴스쿨이 큰 그리고 슬로서의 그러니까 오래된 그리고 제 공통점 오래된 사람들. 진짜 오래됐죠 진짜로. 오랜 세월 보냈어요 진짜로. 그냥 옛날에 맨날 술 하면은 인다우스가 1등이고 비트박스가 2등이고 약간 그런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창 한 10년 전쯤에. 지금 막걸리 왕은 그래도 이제 팝 JJ가 막걸리 왕이고. 원래 성건형이 원래 맥주파였거든요. 옛날에. 그랬는데 막걸리로 갈았죠. 그리고 이제 항상 아미는 저기 신천 거기 잠실 나그네 잠나에서 맨날 김광석 노래 부르고 있고 막 그런 느낌 뭐 그런. 소주를 글라스로 드신다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와전인가요? 네, 와전이에요. 와전인가요? 아미는 술 엄청 좋아하고 다 술 엄청 좋아해. 좋아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먹어요. 그리고 저번 토요일날 건대에서 이제 또 20cm 비보이스 동생들이랑 어센틱 크루 그 기범이라는 친구랑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길바닥에서 이제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지나가 딱 보니까 요즘 또 사랑 러브를 하고 있는 진원이가 또 이렇게 자주 봅니다. 어떻게든 보긴 봐요. 네. 비교적 굉장히 어린 여자친구와 함께 근데 진원이가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새. 깜짝 놀랐어. 그날 보고 있는데 진원이 항상 약간 보고 있으면은 그 뭔가 카리스마 있고 약간 이게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 이렇게 눈에 이렇게 스마일이 딱 그려져 있더라고. 허당해요. 지금도 같이 연습하고 왔는데. 그러면은 팀이 뭐 막내시잖아요 진원이 형이. 아니 막내였는데 얼마 전에 팀 비트박스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슬로우맨이 지금 슬로우맨이라고 정재훈이라는 친구인데 원래는 리드마치 할 때 같이 하던 친구예요. 근데 이것도 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연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리드마치가 팝핑 크루로는 이렇게 막 활동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보냈어요. 진원이도 그렇고 재훈이도 그렇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건이 형이 얼마 전에 이제 재훈이가 원래부터 저희랑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래가지고 리드마츠도 같이 했었던 거였는데 이제 재훈이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몇 년 만에 그러면 신입 멤버를 진짜 오랜만에 받았지. 진원이가 마지막이었어. 아니요, 진원이가 저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순서가 달라요. 진원이가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고 그 나중에 들어온 거는 상환이랑 동건이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그 상환이 막내인가? 네, 상환이랑 동건이가 권상환 연락 좀 해라. 2007년인가 그때 8년인가 그때 들어왔어요. 거의 10년 다 돼서 처음으로 반 멤버예요. 정말 이 이야기만 들어도 그 비트박스의 역사를 얼추 알 수 있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원이 형은 요즘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주성이 형은 저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요즘 저희 이게 항상 이게 단골 질문입니다. 이게 더필드 라디오에서 무조건 이 얘기 해야 돼요. 연애는 어떠신지. 네, 연애 잘하고 있고요. 연애 사실 저 4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원래 근데 그 전에는 원래 약간 비밀 연애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비밀로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SNS에 막 올리고 그러지. 굳이 샤라고 되게 좋다. 되게 바람직한 커플이네. 그래서 주변에는 다 알아요. 주변은 다 알고 뭐 술자리도 같이 하고 다 만나는데 근데 이제 뭐 막 계속 커플 사진 올리고 여자친구 사진 올리고 그러진 않아요 서로. 맞아요. 저희 정보의 원천은 오로지 SNS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4년 그냥 보시면 모를 거예요. 뭐 무슨 페이스북에 커플 좀 그런 것도 안 돼 있어요. 뭐 연애 좀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근데 이제 다 아니까. 저는 수지한테 들어서 지금 쳤습니다. 알아요? 알죠. 저 눈치가 있습니다. 그때 되게 오랫동안 눈치 못 챘어요. 아니야. 채널 알고 있었어. 근데 그때 채널 때 같이 온 적 있었잖아. 맞아. 알게 되신 지 그러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나도 꽤 됐어. 나도 한 3, 4년 됐지. 그때부터 왔었으니까. 3, 4년 됐지. 근데 굳이 그 친구랑 뭐 제가 이렇게 막 이게 소통이 있는 게 아니라서 가끔씩 야 너 일자리 있으면 여자 강사 자리 들어오면 연락하고 그럽니다. 댄서신가요? 네, 댄서죠. 댄서인데 지금 원래 활동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다른 거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엄청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진 않고 근데 춤을 계속 추고 있긴 해요. 그러면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샤라웃을 하실 의향이 있으실지? 아니요. 여기서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실 영상 편지. 아니. 그런 거 보면은 영상 편지 시작하잖아요. 그럼 걔가 보다 끌 거예요 여기서. 나는 못 봐 하고 꺼버릴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안 볼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취향이시니까 그거 인정해드리면서 그러면은 뭐 보실 수 있으니까 멋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유 형님의 댄스 히스토리. 가장 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는 게 그 되게 뭐지? 아버님이 교육자시고 그리고 집은 원래 청주? 아니 부여요. 충남 부여. 부여의 아들. 안동의 아들. 춘천의 아들. 오늘 저는 춘천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짱이에요. 왕복 3시간이에요. 저는 춤을 뭐 진짜 주저리 얘기하면 되게 길어지고 그냥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하면은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쭉 춘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해서 세종대 영어영문학과 맞지? 그렇죠. 세종대 영어영문학과 출신이에요. 네. 여기 엘리트야. 인서울의 영어영문학과야. 그러니까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때 이제 피플크루 나오고 그렇죠. 그때는 스트릿 댄스란 말도 없고 힙합 아니면 비보이 그냥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플크루가 비보이 팀이랑 이제 힙합 하시는 형님들이 이제 계셔서 비디오를 내고 뭐 그런 걸 할 때 그때 이제 H.O.T 따라하고 잭스키스 따라하다가 그렇죠. 근데 그때 그렇게 시작을 했죠. 거의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가요 프로그램 보면은 제키랑 H.O.T랑 배틀 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뒤로 자빠지고 막 둘이 누가 더 그런 거 녹화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무대에서 췄던 춤이 H.O.T 전사 후에 K-팝이 시작이었고 그거 아직도 노래방 가면 가끔 추는데 그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추고 그냥 이렇게 취미로 추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애들이랑 비보이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췄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보이를 잘했던 건 아니고 저는 이게 운동신경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막 그런 걸 기술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 비보이는 계속 했는데 그 피플크루 중에 그 장철현 형님이라고 그 형님의 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따라했었어요. 그런 춤을 힙합을. 근데 공통점이 있다. 나 옛날에 21살 때 그 압구정에 더 댄스라는 스튜디오 있었는데 거기 철현 형님 레슨 했었는데 거기 아민이 거기 있었어. 맞아요. 그 광민 형이 이제 철현 형 제자죠. 이게 또 비트버스 이런 인연이 또 있는 완전 거구나. 직속 제자고 저는 그냥 시골에서 비디오로 이분 되게 멋있다 하고 따라 추던 그런 거였고. 그러면은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댄서들을 배출해낸 게 뭐 비디오도 있지만 힙합이란 또 만화책이 있잖아요. 그죠, 힙합 만화책도 봤죠. 힙합 만화책. 그거 꼭 보죠. 옛날 사람. 중학교 세대는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힙합 만화책 보고 힙합 거기 막 뭐 그때는 좀 와전이 많이 됐죠. 거기 보면은 지금 되게 리스펙 하긴 하지만 뭐 락스테이지 크루가 뭐 헤드스핀을 100바퀴 돌았다 막 그런 얘기 나오고 만화니까 만화는 픽션이니까 뭐. 그때는 이제 우선 많이 돌면 잘하는 거고 약간 그런. 그럼 실제로 그러면 한국에서도 각기라는 표현을 썼나요? 네, 각기를 썼죠. 엄청 많이 썼죠. 그 당시. 그래서 애들은 비보이 하고 애들이 저한테 너는 각기랑 웨이브 잘하는 각기 웨이브를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팝핑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 팝핑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는 제가 이제 알기로는 한 2000년대쯤에 그때 이제 그 예전 KOGS 형님들 중에 이제 지금 스트릿잼 여시는 상용이 형님이랑 지금 이제 저의 첫 번째 선생님이신 그 정인이 형이라고 있는데 또 정인이 형. 그 두 분이 이제 오사카의 댄스 딜라이트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러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와일드 체리를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배우고 팝핑이다 어떤 부갈로의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팝핑을 하게 된 것도 이게 철현이 형님을 좋아해서 막 보다 보니까 그땐 이제 또 비디오에서 넘어간 게 다음 카페예요. 다음 카페랑 그렇지. 그 당시 다음 카페 시절이죠. 그리고 스트릿 댄스 co.k 그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윈도우 미디어 링크 걸어가지고 그렇죠. 댄스 딜라이 추억의 그 영상이랑 그래서 엘리트 포스랑 엄청 많아죠. 그리고 스트럿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스트럿의 그 If You Love Me 같은 노래 한 안무 그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철현이 형을 좋아하니까 계속 이제 검색해서 그분의 근황을 보고 있는데 이제 팝핑이라는 거를 하게 되어서 이제 부갈루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그거 있었잖아요. 댄스 불패라고. 그렇죠. 리버스 크루. 그것도 한 영향 미쳤죠, 다들. 네, 거기에서 스트릿 잼이 조금씩 나오고 그때 막 현지 누나나 지영 누나 엑스타시 나오고 KOGS 좀 나오고 그랬었어요. 엑스타시까지. 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그때는 진짜 정석으로 막 정장 입고 흰 장갑 끼고 이렇게 땅땅 이렇게 해야죠. 그런 그래야지 일렉트릭 부갈로스 되는 거지. 그런 영상을 보면서 잘은 모르는데 약간 골반을 빼면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렇게 대충 따라하기 시작했죠. 그게 그러니까 힙합을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나름 따라하면서 추다가 팝핑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고등학교 한 여름방학 고3 여름방학 때쯤 뿌리가 힙합이셨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네요. 래퍼전 힙합이었구나. 그러면 되게 좋아요. 내년에 더패드 11이 볼륨 11이 열린다면은 근데 더패드 볼륨 11 하는 건가요? 해주세요. 해야 되나요? 너무 힘들어. 참가를 해주신 걸로 은연중 약속을 한번 구두로.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춤추다가 아예 직업적으로 선택 안 하고 그 세종대 영어 영문학과를 간 이유. 그러면은 공부도 계속 했었다는 얘기를 춤추면서. 그러니까 제가 고3 때 진짜 치열하게 살았어요. 뭐 나름 다들 고3을 치열하게 보내지만 제가 지방에 있으니까 서울에 가서 춤을 추고 싶은데 뭐 갈 명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서종에 같이 이런 학교에 없었죠. 이제 진학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었고 이제 제 나이 또래 중에 이제 그 드랍 형도 세종대 나왔거든요. 편입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학교 그냥 일반 학교 나오는 형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 또래도 그렇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1년 동안 공부를 미친 듯이 해가지고 가자. 약간 그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맨날 패턴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시간 때 그 맨날 연습하던 청소년 수련관이 있었거든요. 청소년 수련관 가서 거기서 연습하고 또 와고 저녁 때 이제 11시까지 야자하고 주말에 또 학교 가고 그냥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제 춤을 추기의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서울로 가야겠다라고. 서울로 가고 싶다. 그 너무 열망이 되게 셌어요. 저는 서울로 가고 싶다. 서울에 가서 하고 싶다. 이게 되게 세가지고 그걸 공부로 풀다니. 저도 이제 춤을 고등학교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집이 안동대를 갔어요. 그냥 집을 나서 그냥 서울을 그냥 넘어왔지 나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엘리트인데. 대단하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계속 그 주변에서 사실 이제 제가 리더를 하고 다 동갑내기 친구들이었는데 다 비보이였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안무 다 짜고 구성 다 짜고 퍼포먼스 다 짜고 제가 리더를 하고 애들이랑 이제 퍼포먼스를 짜서 대회를 나가고 막 그런 식이었는데 상도 많이 타고 그 동네에서는 이제 동네 팀 있잖아요. 동네 팀 유명한 팀. 동네에서 항상 그 로컬에서 이제 부에서는 짱 먹는 팀 약간 그런 팀이었는데 뭐 이제 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 가면은 계속 이제 너네 맨날 뭐 공부도 안 하는 양아치 같은 애들이고 뭐 맨날 그러잖아요. 안 따라라고. 근데 그때는 좀 제가 지금도 자존심이 있긴 있지만 막 어렸을 때 이게 자존심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선 아버지가 선생님이시니까 초등학교 때나 그럴 때는 공부를 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좀. 집에 가풍이 되니까 아버님이 공부를 하고 교주에 계시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진짜 맨날 성적표만 나오면 이걸 어떻게 또 넘어가나 맨날 혼나고 그랬는데 이제 운 좋게 이제 붙었죠. 약간. 대학에 가기가 여러분 이렇게 쉽습니다. 딱 1년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점. 진짜 엘리트야. 세종대 인서울 세종대 어려워 진짜. 그 당시면 더 어렵지 진짜. 운도 좀 따르고.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살의 우리 제유 형님께서 상경을 했습니다. 자, 상경을 한 뒤에는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뭐 어디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제가 그 바로 붙지 못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아니 한 군데 그 가나 다군이 있잖아요. 원래 가나 다군으로 가는 거지. 그럼 다군에 붙었으면 또 재밌어지는 게 다군에 그 광민형이 나온 지금 이제 가천대인데 경원대 거기에 붙었었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를 지나겠으면 광민형을 일찍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일찍 만났지. 근데 거기만 붙어놓고 1월, 2월 때까지 그냥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1월에 재밌는 게 그 정인이 형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또 이제 시즌 하신다고 올렸는데 그 던 오브 부갈로스라고 그 시즌제 팝핑 레슨을 그때 처음 시작하셨어요. 2003년도에 진짜 오래 하셨네. 03년도에 제가 03학번이거든요. 저 그때 아직 초딩이었어요. 그때 진짜 오래 하셨어요. 3년도 꾸준히 계속 하시니까 1월 그 첫째 주 주말에 한다고 이제 그
공지를 올린 거예요. 그때는 정인이 형은 프리첼을 쓰셨었는데 예. 거기에서 운영하는 카페 그걸 제가 계속 보다가 그걸 한다길래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갖고 이제 주말마다 올라와서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20살이 딱 됐을 때. 예. 그러니까 1월 첫 주부터. 예. 그렇게 배우다가 2월 말에 그때 고등학교 졸업식이었는데 그날 추가로 세종대에 합격을 했어요. 추합.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막 대단한 거야 진짜. 하숙집 구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건대 인서울이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기 힘듭니다. 대학이 진짜. 인서울은 어쨌든 훨씬 더 그렇죠. 거기는 분당이 성남 분당이고 여기는 세종대는 건대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좀 만족하셨죠. 그때 경원대는 아버지 그거 어딘데 약간 약간 세종대야 또 이름이 워낙 좋은 학교고 일단 인서울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들어온 자체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삼촌이 큰애 삼촌이 저 노원 쪽에 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올라와서 레슨을 듣고 일요일 날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20살 됐을 때는 하고 싶은 거 해라 춤춰도 된다. 아니 그때도 이제 대학도 안 붙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냥 워낙 하고 싶어 하니까 가라고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왔다 갔다 했죠. 그때 아빠랑 많이 싸웠어요. 저는 아직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버지랑 한바탕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니까 뭐 대학도 제대로 안 붙었는데 춤만 추러 다니고 그러니까 약간 불안해 하시는 게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결론은 붙고 다시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아예 올라와서 열심히 했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레슨 듣고 있다가 비트버거스에 합류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때까지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인이 형의 그 스쿨과 저의 딱 20살 그 1년이랑 되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되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인이 형 스쿨을 그때 하면 그때 스쿨생들도 많이 오는데 그때 KOGS 형들도 가끔씩 오고 그리고 비트박스 성건이 형이랑 병건이 형도 오고 병건이 형도 이제 정인이 형한테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석진이 형 락킹칸 석진이 형이 원래 팝핑 했었어요. 원래 팝핑 했었는데 이제 정인이 형 그 스쿨에 가끔씩 놀러 왔어요. 약간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스쿨이 끝나면 술자리. 거기가 이제 신대방 삼거리역인데 거기에서 대림에 가가지고 홍대로 와요. 홍대에 오면은 술이랑 안주랑이라는 그 술집 있어요. 닭도리탕 파는 술집인데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자리를 옮겨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위치가 아니고 술이랑 안주랑이라는 술집에 매주 갔어요. 매주 스쿨이 끝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그때는 저한테는 이제 일렉트릭 부걸스나 일본의 오지에스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이돌인 거죠. 그러면은 뭐 막 가십부터 해갖고 역사 뭐 그런 거를 거기서 다 배웠어요. 뭐 슈가팝이 누구를 때렸네부터 해가지고 그런 되게 유명하죠. 그런 와이체리도 약간 그런 재밌는 가십거리들 있잖아요. 나한테는 연예인이니까 뭐 이제 스킷이랑 슈가팝이 갱인데 뭐 서로 뭐 파가 다른데 원래 같이 쓰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것들. 근데 이건 실제입니다. 것들. 실제로 갱스터들이에요. 그런 거부터 해갖고 뭐 OGS 역사, 뭐 OGS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제가 약간 오사카 그쪽 시즌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형들 오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친해지고 통성명. 역시 술자리요. 옛날 나 술자리지 맞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다 친해졌어 형들이랑.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 비트박스를 들어간 건 아니고 원래 펑콜릭스라고. 알아. 펑콜릭스라고 이제 이 형들은 지금 다 직장인이신데 이때 이 형들이랑 같이 스쿨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형들은 이미 이제 정인 형의 먼저 제자였었고 여기서도 이제 배우고 있는 형들이었는데 제가 들어왔고,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연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여에 있을 때는 수련관 가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 여기 오면은 와서 있는데 어디서 연습을 해야 될지를. 그럼 그 당시에 또 영등포가 거기 또 하자센터 그 있었는데 아직 성건이 형이랑 친해지기 전에. 그것도 성건이 형이랑 친해지기 전에 이제 펑콜레스 형들이랑 친해진 거죠. 근데 이 형들이 그 명준이 형이라고 그 플로우 메이커를 만든 형이 계신데 그 형부터 해가지고 이 형이 또 숭실대 플레이버 알죠? 그 플레이버 자체를 이 형이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와. 그리고 그때 항상 숭실대학교에 근데 지원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연습실이 있던 게 아니라 거기 지하 주차장에서 맨날 연습을 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거울을 몇 개 두고 거기서 그냥 차 지나가면 비켜준 다음에 그냥 스피커로 음악 틀고 연습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많이 하고 거기 또 옆에 강남시장 있는데 거기에서 술 먹고. 대학교 근처에 항상 술집이죠. 진짜 거기서 술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형들 중에 꽤 오랫동안 제가 세종대학생이 아니라 숭실대학생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너도 숭실대잖아. 뭐 약간 이런. 너 숭실대 아니었어? 그러니 너 숭실대 아니었어? 네. 저 세종대인데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성건이 형이랑 병건이 형 같은 형들이랑 언제 처음 제대로 만났냐면은 그때 20살 그때 그 스트릿 댄스 co.kr에서 댄서스 캠프라고 그 무슨 서해 안에 어디 해변에 이렇게 숙소를 빌려가지고 댄서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같이 놀러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형이 스케줄을 짜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막 정군이 형, 광수 형, 그때는 뭐 다 가지. 뭐 비트박스 형들, 엑스타시 누나들 그리고 막 그때 태원이 형도 막 그때 다 있었어요. 다 하자세 네. 있었어 맞아 그때. 그 재밌는 거는 막 그 오리지널티 현민 형 있잖아요, 장현민 형. 그 형은 거기에서 만난 누나랑 결혼했어요. 네, 거기가 그 캠프가 되게 이제 추억으로 많이 남은 캠프인데 거기에서 이제 막 성건이 형이 이제 급식으로 밥 퍼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명한 댄서들을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저같이 아직 어리고 취미로 하는 친구들이 와서 댄서들이랑 친해지고 뭐 팀 먹어서 막 밤에 캠프파이어 하면서 팀 배틀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놀았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지속적으로 열렸던 아니 한 번, 딱 한 번. 단 한 번의 역사가 하면 힘들거든. 한 번만 하면 두 번 하면 힘들어. 그래서 그때 성건이 형이랑 처음 만나서 제 기억으로는 그래. 그때 제대로 처음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일선이 형이 그 비브 챌린지 말고 챌린지도 챌린지인데 비트 스튜디오라고 그 중앙대 그쪽에 연습실을 잠깐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같이 연습하는 댄서들이 돈을 같이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월세 내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던 연습실이었는데 성건이 형이 같이 연습을 해보자고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네. 근데 그때도 그냥 비트박스 들어간 건 아니고 성건이 형이 너 열심히 하니까 그럼 같이 하자 그런 식이었고 그래서 성건이 형이랑 처음 같이 공연을 한 게 킵댄싱 2회였나? 2004년 네. 킵댄싱 2회를 무슨 지하철역 무슨 오픈된 공연장 신도림 아니었나 그거가? 신도림 아니었어요. 신도림 테크노마트 아니었나? 네, 다른 역이었어요. 거기 무슨 공연장이 있었는데 되게 규모가 작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건이 형이 그때 한창 다른 팝핑하는 친구들이랑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파퍼스 잼이라고 뭐 이쪽 팀 멤버랑도 하고 저쪽 팀 멤버랑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도 같이 하자고 해갖고 그때 처음으로 성건이 형이랑 같이 공연했죠. 네. 혹시 비트박스가 신스가 몇 년도? 2001년이요. 2001년? 네, 꽤 오래됐어. 꽤 오래가 아니죠 거의. 꽤 오래됐어. 그렇죠. 2001년. 그러면은 몇 년 차에 이제 형님께서 입단을? 그런 식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제가. 2004년 8월에 갔는데 운이 좋게 이제 상근 예비역을 갔어요. 근데 이제 부여에 다시 갔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 칼을 갈았죠. 정신과 시간의 방 혹은 시간의 부여, 해관 수련 뭐 이런 거죠. 시간의 부여. 그래가지고 되게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서 부시자. 다시 돌아가서 막 정말 잘하자. 막 그런 약간 마음을 품고 2006년에 제대를 한 다음에 서울로 와서 그때 이제 트립 패밀리에 가기 시작했어요. 트립이 이제 그때 전후로 생겼는데 그렇죠. 대학로 쪽에도 있고 막 그러다가 아무튼 지금 있는 위치에 원래는 세 번째 전인가? 지금 그 커피 프린스 있는 그 골목 있죠? 거기 저 골목이었는데. 거기 밑에 그러니까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쭉 올라가다 보면 구석진데 하나 딱 지하에 있었어. 되게 좁았어. 진짜 되게 좁았어. 거기로 이제 연습을 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펑콜리스 형들도 거기서 연습하고 비트박스도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연습을 했는데 그때 또 인연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대하고 올라와서 처음 나온 대회가 이제 UK 비보이 챔피언십 선발전이 그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가고 본선에 올라간 다음에 그때 이제 그날 처음 이제 파핀 제이 형을 그때 처음 만났는데 제이 형이랑 처음 배틀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졌는데 이제 저는 우선 이제 컴백하자마자 처음 나온 대회고 그때 이제
대표 선발전이니까 잘하는 형들이랑 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올라가서 약간 난 선방을 했다. 뭐 이게 뭐 성과를 낸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성건이 형이 끝나고 나왔는데 잘했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길래 그래서 같이 홍대로 이제 술을 마시러 넘어왔는데 홍대 술 마시러 가야지. 네, 맞아. 그때 지웅이랑 성건이 형이랑 저랑 셋이 아마 택시를 타고 넘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가기 전에 떡볶이를 포장마차에서 먹다가 그냥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건이 형한테 비트박스 하고 싶다고. 떡볶이를 먹다 네. 이렇게. 성건이 형이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해도 너 하면 괜찮지 하다가 그날 바로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바로 이제 술자리 가면서 정군 형 만나고 형 얘 비트박스 하기로 했어요. 재영이 형 만나서 내가 봤을 때 약간 발 못 빼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일부러. 정군 형 한마디 하면 나뭐 어떻게 보면 그 용기는 한마디가 아니었다면은 뭐 언제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게 그렇게 확 당겨진 거네요. 시기가. 그때는 재밌네.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었어요. 되게 제가. 나도 그랬어. 나도 사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갔죠. 들어간 건 그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굉장히 긴 또 역사를 가지고 있군요. 그럼 나 그리고 또 나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렇게 활동하고 뭐 동서울대에서 이렇게 외래 교수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소정예 쪽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아까 되게 많이 궁금해. 어느 순간 뭐 학교 일에 교수상 알았었는데 그 당시 이제 소정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었던 거 사실이었거든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 선망이 대상이 약간 소정예 이런 교수 이런 게 또 있었고 또 소정예에서 유일하게 또 우리나라 쓸땐 사과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일을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혹시 교수직을 몇 년도부터 재직하셨죠? 외래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외래 교수부터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사연이 있어요. 뭐 학원도 있고 이제 학교도 있는데 학교 얘기만 먼저 하면은 원래 학원이 더 먼저긴 한데 그 제가 이제 비트박스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20대 초반부터 이제 거의 후반까지 계속 댄스 활동을 하면서 이제 커리어를 쌓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어요. 진짜 댄스컬도 하고 방송 일 들어오면 방송도 하고 뭐 진짜 댄서로서 이제 보통 친구들이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지 저도 다 하면서 이렇게 크다가 그때가 좀 제가 이제 어려울 때였어요. 저도 이제 20대 후반 되면서 좀 생략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 많이 할 때였는데 그때 인연이 어떻게 됐냐면 석진이 형이 그때 이제 카넷문 한창 이제 코가텔 한 다음에 조금 이제 관계되어 있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동서울대학교 판타지오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판타지오랑 최당석 교수 그 교수님이랑 그 연관이 있었어요. 회사랑.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 최당석 교수님 그분이 이제 석진이 형한테 좀 누구 없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석진이 형이 이제 저를 추천을 해줘가지고 처음으로 하게 됐죠. 그때가 2012년 11년도 그때쯤 아마? 네, 29인가 30인가. 맞아요. 네, 30이었다. 30. 딱 30 되면서부터 이제 잘 풀렸거든요, 내가. 30부터 했으니까 횟수로는 이제 4-5년 정도 됐네요. 횟수로 4년 차, 5년 차. 네.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얘기 들으면서 제가 처음 이제 입학을 했던 게 2010년인데 그때는 배정인 교수님께서 학과장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넘겨주고 이제 아니요, 저쪽으로 가시면서 막 이런 식인 줄 알아요. 그렇게 온 건 아니고 얼추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근데 이게 사연이 있는데 이제 동서울대를 하고 있을 때도 원래 서종에서 어퍼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 왜 왔냐면 그때 학교에서 이거 이제 전문 용어인데 보고가 되는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그게 보고가 뭐냐면 평가인정에서 그 이제 학점 과목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학력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가 제가 근데 이제 4년제를 졸업하면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아니야 4점이에요. 지금 4점 바뀌었어. 그래요? 근데 그때는 아무튼 5년이라는 경력이 필요했어요. 5년을 못 채우면 우선은 안 되는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서울대 하고 있을 때 어퍼가 그러니까 바로 온 건 아니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알아보다가 저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그때 동규 형한테 비보이 그레이트맨 그 형이 계실 때였는데 전화를 한 번인가 두 번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연차가 아직 그 정도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 해 여름 방학 때 이제 성진이 형 위너스 단장 성진이 형이 제가 대학교 나왔다는 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진이 형은
이제 보통 스트릿 댄서들이 4년제를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은 제 그렇죠. 나이 또래 댄서들이 특히 이제 않죠. 비트박스 생각하면은 이제 학교와는 거리가 먼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진이 형이 당연히 저도 학교를 안 나오고 그냥 춤만 추는 애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서 주성이가 4년제에 나왔다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 무슨 댄스 학과 있는 그 과들 나와서 배틀하는 거를 플로메이커에서 한번 했었는데 지프아트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고 약간 그런 건 비슷한 행사였는데 그때 같이 심사를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동서울대학교 대표에서 하고 성진이 형은 이제 서종의 대표에서 나오셨는데 그때 대기실에서 또 뭐 이렇게 된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것도 우연치 않은 기회였었네요. 또. 그죠? 누가 성진이 형한테 저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진이 형이랑은 20살 때부터 알겠지. 계속 본 사이긴 한데 파퍼들은 뭐 다 워낙 친분이 다 워낙 있으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되게 교류가 있는 건 아니고 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뵈면 인사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그때 형이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내년에 너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그때 하고 넘어갔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형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도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12월쯤 됐을 때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형한테. 학교는 기다려야 학교는 무조건 12월 1월 뭐 6월 7월 8월 다 요도 다 요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2014년 1월부터 서종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렇게 또 운이 되게 또 딱딱딱 들으면 안 돼 구다리가. 그쵸. 14년. 14년. 제가 이때 군대 전역하고 한 1년 정도 활동하다가 마지막 학기 복학을 해서 그때 이제 그래서 교수님으로 계실 때 한 학기를 다녔었죠. 한 학기를. 하지만 수업은 듣지 않았고. 수업 안 들으면 잘 몰라요. 하긴 요즘 뭐 학교 다 수업 안 듣 다 모르지 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덧붙이고 있는 게 리드마츠 그 학원은 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건지. 어느 순간 보니까 학원을 하고 있어. 깜짝 놀랐어. 근데 그게 되게 먼 이제 부평이니까. 이것도 얘기가 길어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뭐 원래 대학교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스토리 전개상 맞긴 맞는데 또 다시 힘든 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명함을 이제 힘든 때로 돌아갈 때 제가 이제 막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할 때 도와준 형들이 몇몇 있어요. 제가 형한테 어쩌게 기회를 드린 것처럼 또 저한테 기회를 주는 또 형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스 형이 좀 도와줬어요. 한스 형이 조금 제가 힘들다 뭐 어떤 그런 거를 되게 친분 있는 사이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보다 트위터를 많이 할 때였는데 제가 어떤 그런 거를 썼던 것 같아요. 좀 힘들다 뭐 약간 그런 거. 뭔지 알죠? 그때 그렇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고 이제 신림 얼반 플레이 연습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주말에 한스 형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한스 형이 저를 갑자기 부르더니 뭐 너 요새 힘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막 이것저것 알려주셨어요. 뭐 일을 구하는거나 뭐 사실 이렇게 저렇게 일할 수 있는 거 많아. 그러니까 너도 해봐. 뭐 이렇게 알려주시다가 그래서 고맙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좀 지나가지고 부평에 댄스 학원 하나 있는데 또 팝핀 레슨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게 됐죠. 그게 29인가 그때 될 거예요. 그때 3월인가부터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의 리드마츠 전신이죠. 전신인 JS 댄스 팩토리라고 지금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이제 리드마츠 그 단장이 아니고 대표님이 계신데 강태인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이 형을 그때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형이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고 팝핑 강사가 필요했는데 한스 형이랑 태인 형이랑 그 선후배 관계였던 거예요. 고향에. 근데 막 되게 서로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닌데 이제 수도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둘이 이제 같은 고향이고 해가지고 일을 어떻게 이제 같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까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한스 형한테 팝핑 좀 누구 한 명 데리고 와봐라 했는데 이제 한스 형이 저를 추천을 해줬죠. 그래가지고 이 학원에서 그냥 강사였어요. 팝핑 강사로 시작해서 강사로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 대표님 형이 좀 댄서를 데리고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춤을 추셨던 분인데 아예 스트릿 씬에서 옛날 방송하셨던 방송도 하고 약간 그러셨는데 스트릿 씬에서 완전 활동을 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일을 잘하는 댄서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술이랑 같이 먹으면서 일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어퍼를 이제 조금씩 했죠. 얘기만 의견을. 근데 진짜로 그 강태인 거기 이제 대표님이 정말 다재다능하세요. 되게 정말 장난 아니에요. 되게 뭐랄까 특이한 캐릭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되게 막 뭔가 불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 딱 꽂히면 바로. 저번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리드마치 발표회 그때 있었는데 MC를 보면서 영상을 같이 만져요. 그 정도예요. 아무튼 저한테 완전 올라운드 플레이예요. 저한테 되게 고마운 형인데 이 형이 이제 어퍼를 하다가 이게 그래가지고 되게 인생이라는 게 재밌는 게 재밌는 게 그런 어퍼를 하고 좀 나중에 실행을 할 예정이었어요. 나중에 실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얘기가 한참 오갈 때 갑자기 어디서 무슨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건물 그 관계상 학원을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그거 교육청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직원들 해가지고 어떤 그런 약간 일이 신고가 어느에선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되게 잘못하고 있던 건 아닌데 교육청에서도 이게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옮기시거나 뭐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 블락으로 옮겼는데 그걸 옮기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걸 진짜 같이 하자. 이 형이 저한테 제안을 이제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표를 하고 너한테 약간 단장을 하면서 이게 약간 부원장 같은 느낌이에요. 부원장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월급도 주시고 그런 식으로 약간 진짜 춤을 추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잡으로서 할 수 있게 도와준 형이 이제 이 형이에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다가 그 아까 얘기한 성진이 형이랑 만났던 8월이 6월에 리드마치를 시작했고 그 해 8월에 성진이 형이랑 만나서 오퍼가 들어와서 그 다음 해 바로 하고 그 시작하면서 대학원도 들어가고 엄청 바빠진 거예요. 그때 대학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일이 겹치게 일어나서. 그런데 이제 태인 형한테 좀 미안한 거는 그때 시작하자마자 되게 열심히 같이 하자 했는데 바로 한 반년 했는데 소정 일 들어오니까 출근 일도 좀 조정하고 약간 두 군데서 일하게 되니까 제가 완전 원래 처음 얘기한 것처럼 막 엄청 올인해서 도와드리지는 못하는데 이 형이 이제 좀 이해를 해주셨죠. 그래 이해해주면서 조율해가지고 두 군데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죠. 근데 제가 알기로 진짜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대학원 갔다가 리드마치 갔다가. 근데 이 형이랑 성진이 형이 다 고마운데 특히 태인이 형이 그거를 이해 안 해주시고 이렇게 딱 단칼에 잘라버렸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 때도 수업이 겹치니까 뭐 학원에 거의 좀 잘 많이 못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이해를 해주셔서 제가 고맙죠. 제 입장에서는. 학교와 학원을 두 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운영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고 계신데 서로에게 장점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장점이 많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종예를 졸업한 이제 학생들에게 등용문에 또 기회를 그리고 많이 주시기도 하고. 리드마치 뭐 잘 되잖아. 잘 되니까. 자리를 잡은 걸 알고 있습니다. 리드마치가 잘 되는 건 진짜 태인 형이 열심히 하세요. 이 형이 진짜 열심히 해요. 이 형이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영상 홍보가 일단 되게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다 이 형이 하시는 거예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오랜만에 스케치가 간다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좀 사적인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제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 이태원에 있는 핫플레이스에 한번 들려보려고 하는데 저희 MJ 형이 또 최근에 오픈을 했죠. 보광헌옷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순간 얘기하는 순간 벌써 앞에 왔어요. 굉장히 앤틱한 분위기의 보광헌옷. 보광로에 위치한 보광헌옷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재민이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깜짝한 방문을 촬영식이거든요. 아이고, 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일어나 보광헌옷입니다. 이 친구가 그 유명한 보광인가요? 네, 저희 마스코트 보광입니다. 세상에 버버리맨. 버버리맨. 고추 모자이크. 또 손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홍씨 안녕하세요. 저희 또 지난 하우스 10주년의 우승자 한범수 씨가 또 여기 쇼핑을 하고 계신데 좀 어떤 여자 옷을 보고 계시네요? 여자친구 보고 있습니다. 또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구제와 빈티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이렇게 다 같이 즐길 수 있다는 보광헌옷. 또 어머니 이쁜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 있나요?
이거는 여자친구보다는 살짝 우리 저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요즘에 이런 거 좋아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뒤를 딱 보니까 잠시만. 이거 혹시 모스트 배드 액션 NBA 크로이 또 옐로우디 우승자 두 분이 또 이렇게 함께 마시러 나오셨나봐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NBA 크루 옐로우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자, 보광헌어 우연찮게 두 분이 또 여기 계시니까 뭐 한번 홍보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감히 너무 실례인가요? 이태원 하면 보광헌어. 넣어주시다. 옷 향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냄새 안 나고 아담하고 좋습니다. 다들 일로 오세요. 저희 주작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광헌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광헌어 보광이. 어쨌든 뭐 리드마치의 뭐 홍보도 홍보고 뭐 운영도 운영이고 클래스들도 강사의 뭐 기준이 따로 있나요 혹시? 어떤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쓰시는지? 기준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그냥 일하기 좋은 친구들을 찾아요. 예, 그냥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춤만 잘 추면은 이퀄 뭐 좋은 강사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우선은 그래서 꼭 와서 조금 면접을 보고 우선은 이제 형이 저한테 1차적으로 검증된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럼 제가 우선 서칭을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히 요즘은 이제 굉장히 성실한 친구들이 되게 필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 성실한 친구들이랑 조금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같은 실력이면 좀 성실한 친구들을 찾는 것 같아요. 우선 약속 시간이나 좀 책임감이 있는 친구들을 조금 위주로 해가지고 찾는 게 우선 1차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리마스 다닐 때 왕복 3시간 저는 항상 30분 일찍 갔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열심히 다녀본 처음이야 진짜. 어디부터 부평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국제예술원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강남 그러니까 압구정에서 이제 7호선을 타고 쭉 갑니다. 부평구청역까지 쭉 가요. 1시간만 타고 가서 거기서 지하철 한 번 더 갈아타고 부평시장역에 내려서 슬슬 걸어갑니다. 좋은 코스죠. 되게 재밌어. 난 리드마치 기억 되게 좋아. 거기서 지금 학교 있는 제자도 만났고 요즘 제로백에서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는 최정석 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제 하우스 1호 제자였어요. 하우스 1호 제자였고 그리고 하우스 2호 제자가 지금 학교 같이 다니고 있는 지금 다 학교 제가 요즘 팀 만들어서 활동하는 그 어템퍼즈라고 거기 하우스하는 현진이라는 친구도 있고 제가 거기서 인연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애착이 있는 건 학원이다. 하지만 스쿨생이 없어서 이게 그렇지만 저에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네. 뭐 굳이 역자면 뭐 저희 팀 멤버들이 인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직업적 뭐 댄서로 생계형 댄서?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진짜로 댄서로서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학원도 너무 타이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근데 난 약간 요즘 느끼는 게 난 요즘 일을 하면 피로도가 되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일이랑 댄서랑 같이 병합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좀 스트릿 댄서로서 느끼는 점들이 또 어떤 건지 그런 거 좀 많이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가 몸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2014년이었어요. 2014년에 학원, 학교, 대학원 2014년부터 15년까지 이거를 2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이게 춤을 그냥 레슨을 보통 일주일에 월수 클래스 1시간 반 정도 하는 거 하고 뭐 주말 클래스 하고 그 정도 하고 그냥 개인 연습만 하는 정도로 춤을 추다가 춤추는 시간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이상 늘어났어요. 그리고 맨날 가방 메고 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방은 필수입니다. 이게 몸이 조금 힘들다는 게 느껴져서 이때 막 그때 댄서들 많이 다니는 뉴바디라고 거기 알죠? 그렇죠. 거기 가서 막 교정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몸 관리도 잘 안 돼서 살도 좀 많이 찌고 약간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선 가장 1차적으로는 이제 춤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구나 이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죠. 그게 우선은 조금 잘 안 풀리던 시간을 조금 보내고 나서 얻은 거기 때문에 이게 우선은 되게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깔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간의 노고를 좀 보상받는 느낌. 그러니까
댄서로서 이제 춤으로 돈을 번다는 자체는 그거만큼 저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생각으로 리프레시를 한번 했어요. 네, 그 리프레시를 한번 하고 이제 해결을 하고 결국엔 다 해결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냥 당장 짜증이 난다고 그렇게 좀 약간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그거를 바탕으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상태 안 좋은데 금방 또 네. 되시겠죠. 네. 멘탈이 되게 중요한 것 멘탈이 같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네. 근데 됐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초반에는 막 불만도 많았어요. 막 그래서 술자리나 그런 데서 막 좀 토로도 많이 하고 이런 건 좀 이래야 되지 않냐, 저런 건 저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학원이나 학교면 학교는 오래됐지만 제가 처음 적응을 하고 있던 시기였고 학원은 이제 같이 하면서부터 초반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네, 이게 무조건 처음부터 이렇게 물론 안정적이라는 말을 쉽게 쓰면 안 되지만 초반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방법을 못 찾으니까 이런 강사를 써야 되나 저런 강사를 써야 되나 그 고민도 많이 있었고 뭐 수업 짜는 거부터 뭐 디자인하는 거부터 일일이 모든 걸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이게 신경 썼으니까 잘 된 거지.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런 춤으로써 돈을 번다라는 거에 행복을 느끼는 그게 1번이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이었나 좀 우연한 기회에 원래 제가 자기계발서 그런 거 안 읽었었거든요. 네, 원래 조금 뭐 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되게 멘탈 약한 사람들이나 읽는 거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지냈었어요. 원래 옛날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고집이 세고 막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거를 어떻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읽기 시작했는데 진짜? 어떤 계기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맞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 이제 여러 작가들 있잖아요. 그 중에 근데 일본 작가였는데 그 사람 책을 읽고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뇌가 막 탁탁탁 이렇게 재정비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이나 내가 쓸데없이 불만이 많았구나. 이런 건 내가 왜 이렇게 옹졸하게 생각했을까? 약간 그런 시즌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작년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더 긍정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몸도 별로 안 힘들고 이제 적응을 하니까 오히려 지금은 2014년보다 춤을 더 많이 추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더 좋아요.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시니까. 운동도 하고 약간 관리도 하고 이게 멘탈이 좀 생각이 바뀌니까 별로 안 힘들어요. 딱 저한테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다가 적재적소에 딱 한 줄의 나도 문장이 많이 읽는 편 아니에요. 나도 많이 한 줄의 문장이 이게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점이 뭐 여기서 이렇게 또 결론남으로 나오시네요. 저도 책을 한번 읽어야겠네요. 근데 그게 무작정 읽으면 안 되고 억지로 읽으려고 하면 이거 뭔가 괜찮은데 이 느낌이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필요할 때. 저는 좀 멘탈보다는 좀 이럴 때마다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다 할 수 있어. 약간 좀 억지로 끌고 간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그 이제 억지로 끌고 가면 억지로 끌고 가요. 그냥 힘든데 그냥 저도 학교 일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일단은 행정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무 관리해야 되고 근데 당연히 관리가 못했죠. 너무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그냥 내려놓고 살면 되겠구나. 다 내려놔야지. 거기까지는 이제 멘탈했어. 뭐 하면은 내가 굳이 내가 얘기를 해서 사고를 만들지 말자. 아까 저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람들 관계에 있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따따따 가요. 근데 싫은 상황이 왔을 때 예전에였으면은 피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한번 하고 많으면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좀 제가 바뀐 거 느낀 게 일단은 화를 내는 자체가 너무 싫고 학생들도 만나다 보니까 수업하다 보면 화를 내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화를 내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누군가가 화를 내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요. 맞아요. 화를 안 내요. 저도. 그래서 진짜 화를 안 내려고 요즘 굉장히 많이 참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막 술자리 하다가도 뭐 애들이 언성이 있고 막 싸우고 막 애들이 막 어떤 뭐 후배들 막 술 취해서 막 무시하고 얘기하면 됐어 나도 하지 마. 걔한테도 너 어떤 건지 알겠어. 근데 형은 지금 너랑 싸우기 싫어. 안 했으면 좋겠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들이 당황해요. 옛날에는 난 싸움 딱이었거든. 난 답은 야 지랄 족가고 있니? 아이고. 이런 식으로 막 욕하고 내가 너희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니 괜찮아. 그럼 내가 미안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덮자.
그러니까 얘기 그만해. 좀 요즘 많이 그 학교 얘기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다음 단계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지. 그 다음 단계가 진짜 이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 아는 거야.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근데 마음에서 화가 나. 이게 이제 약간 그런 단계고. 근데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화가 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화가 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살면서 옛날에는 좀 화도 욱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화가 나는데 머리로 참아야 되니까 참는 단계에서 그냥 옛날에는 이 정도 일이었으면 내가 화를 냈을 일인데 거기에 화가 그냥 안 내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네, 저도 요즘 화가 안 나는 상태 정도. 화가 안 나니까 그냥 화를 안 내는 거예요. 화가 안 나니까. 네. 그리고 그냥 잘 얘기하고 조금 차분하게 얘기하고. 술 먹으면 약간 톤이 많이 올라가고 좀 저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쌈딱은 아니었는데 토론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막 춤이 어떻고 저쩌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옛날에는 비트박스가 왜 술을 많이 먹는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게 약간 어폐도 있는데 우선 모이는 걸 밤 12시에 모여요. 그럼 그렇지. 밤 12시 11시 연습 끝나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고 뭐 오늘은 특별히 비트박스가 술을 먹는 날이다. 근데 그게 한 5, 6년 전만 하면 성건이 형이 야 12시에 홍대로 모여. 그러면은 뭐 다 각자 일을 하다가 12시에 모이는 거예요. 12시에. 그럼 그때 시작을 해. 그럼 초저녁이 이제 한 2시, 3시쯤 되고 이게 많이 먹는다기보다 우리끼리 만나면은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여자친구가 다음날 와서 다음날 만나서 무슨 얘기가 오더랐어? 그러면 뭔 얘기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입이 쉬질 않아. 그걸 뭔지 모르겠어. 무슨 얘기를 계속해. 막 웃고 떠들고 춤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그럼 또 취하지도 않잖아요. 네, 안 취하고. 그러니까 비트박스는 술을 잘 먹는다는 소문이 나는 거야. 그걸 과하게 먹으면은 옛날에는 진짜 군대 제대하고 비트박스 처음 들어갔을 때는 낮 2시? 까지 먹고 그랬어요. 밤 12시부터 낮 2시. 14시간을 옛날에 많이 먹었죠. 홍대 있으면 뭐 먹다가 클럽 가서 막 5시까지 술 먹고 저희는 클럽도 잘 안 가요. 저희는 클럽도 안 가요. 그냥 술만 먹는 거야. 그리고 이따가 나 때면은 해 뜰 때쯤 되면은 놀이터 가가지고 앉아서 또 술 먹다가 막걸리 아저씨 만나고 또 술 먹다가 또 10시 11시 되면 막걸리 아저씨 만나면 또 무슨 말하다 이렇게 넘어왔지?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좀 힘들었던 시기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된 시기까지 다 겪어보신 결과로서 우리 좀 어린 후배 댄서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직업형 혹은 생계형 댄서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저 요즘 제가 많이 보는 게 역시나 쇼미더머니 힙합 랩씬 그리고 이번에는 어쩌다 보니 약간 JU와 사전 인터뷰를 약간 했었어요. 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도 좀 이거를 시작했던 게 황치한 억지를 보면서 시작을 했고 저도 황치한 억지 좋아했어요. 힙합 플레이어를 보는 친구였고 이런 거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그들의 배경과 그들 어떻게 베이지에 깔려 있는 그 씬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또 이 스트릿 댄스 씬이 더 발전을 하고 혹은 또 어린 댄서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좀 그런 것들도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쪽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그냥 이게 좋게 얘기하면 춤밖에 모르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진짜 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춤밖에 모르니까 우선은 아까도 강사를 구할 때 사실 저희 학원 강사진이 이렇게 연령대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 나이 친구들 중에 좀 이렇게 일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조금 약간 이게 춤을 잘 추면 춤으로써 이제 뭔가를 해야 되면은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주변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약간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약간 이렇게. 그리고 뭐 자기의 춤보다는 조금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무턱대고 따라 추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약간 자기 거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저도 물론 어떻게 보면 비트박스에 들어갔지만 그냥 기존에 있는데 들어가면 잘 되겠거니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자기 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되게 멋있는 크루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봤을 때 진짜 멋있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뭘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약간 정보도 알아야 되고 음악 디깅도 잘해야 되고 패션 센스도 있어야 되고 이게 약간 감각적인 거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춤만 추는 게 아닌데 너무 주변의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춤이죠. 이렇게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또 독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 이제 뭐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춤을 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생계형으로 살기 위해서는 진짜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댄서 뭐 학생들이든 뭐 후배들한테 얘기하면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저는 이제 이런 뭐 페이퍼워크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항상 얘기해요. 춤 괜찮다. 춤 춰야 되는데 세상 살아가는 방법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 살아가는 무기가 춤인 다는 아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 비교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네가 춤 있으면 추려면은 팝핀 뒤에 정도까지 쳐봐라. 세계 1%가 되면은 넌 진짜 먹고 살기 편할 것이다. 근데 모두에게 1%가 되는 기회는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고 저는 컴퓨터 공부를 해라. 그다음에 이제 뭐 한글이든 파워포인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걸 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수업에서 했을 때도 학생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발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글 파워포인트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나는 춤추러 왔는데 이런 걸 왜, 해야 되지? 또 수업도 근데 전공 선택과 보던 안동대 민소학과 나왔으니까 민소학과가 가르쳤는데 애들은 얘기하죠. 이게 필요 없는 학문이긴 하다. 하지만은 전공 선택이기 때문에 꼭 필수 들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애들은 춤 외에는 아무것도 학점 수업은 약간 등한시하고 그 어떤 전공 심화 수업은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결과 봤을 때 좀 동일한 선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기도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서 화려한 거 봤을 때 뭐 쇼미더머니든 거기 나온 댄서리든 이 친구들 그 단계가 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그 외에 뭐 아까 얘기했던 패션이든 뭐든 이런 시스템 갖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들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도끼든 뭐든 이런 사람들은 다 매니지먼트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니지먼트 해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럼 자신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지. 진짜 뭐 제가 말이 많네. 죄송합니다. 캐릭터도 되게 중요하고 뭐 어쨌든 멋있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는 뭐 댄서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주관이 좀 정확히 서야 어떤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전 얘기 나오셨던 것 중에 뭐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다를 더 많이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엠스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언급돼 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그렇죠. 줄타기 문화? 줄타기 문화? 대한민국 스트릿 댄스 씬에도 어느덧 그러한 문화가 생기지 않았나? 실적으로 많죠.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로 뭐 없다고 생각하죠. 딱 보면은 어떤 그 목적 때문에 누굴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중학생이 유치원생을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제가 무슨 행동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이제 20대가 10대를 보면 보이고 그것처럼 30대가 20대를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뭐 40대가 저를 보면은 저의 또 안 좋은 면이 보이겠지만 그렇죠. 나이가 연차가 쌓이면은 그 행동하는 걸 보면은 아 쟤는 왜 저렇게 하는구나 약간 그런 게 좀 읽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별로 멋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씬 자체가 이렇게 변화가 그런 이게 스트릿 댄스의 그런 생태계 지도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좀 누구 라인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누구 페인 게 있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지금은 또 학교가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봤을 땐 자기네끼리 틀을 만들어서 컴퍼티션하고 이런 문화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봐서 학교든 뭐 저도 학교 했던 사람이니 그런 거에서 너무 뭐 이 친구들의 편의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만 재밌게 노는 거 여기서만 그러니까 그 제한된 공간에서만 놀게끔 하는구나 약간 이런 게 좀 많아서 더 좀 이 씬에서 발전을 저 해야지 않을까 이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방금 생태계라는 단어에서 하나 딱 꽂힌 게 하나 있었어요. 어쨌든 또 제유 형님이 또 팝핀 댄서시니까 최근 팝핀 댄스 씬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크루가 하나 생겼죠. 누구? 월드 페이머스라는 너무 사기적인 너무나도 리스펙하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뭉친 거에 대해서 일간에서는 생태계 파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관적인 의견 한번. 뭐 크게 관심은 없어요. 어차피 뭐 다 개인적으로 아는 형들이랑 이제 동생들인데 뭐 잘하는 분들이고 뭐 이렇게 기회가 같이 이제 할 기회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장점은 이들이 또 뭔가 또 시너지 내고 뭔가 또 만들겠구나. 단점은 생태계 파괴한다는 건데 파괴보다는 내가 봤을 땐 이 친구들 내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친한 거는 뭐 파핀제이 정도밖에 안 친하고 인환이 정도는 얘기하니까 근데 아마 국내보다는 해외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국가대표 느낌으로 해외를 더 공략을 하고 더 해외에서 많은 걸 하려고 국내에서는 이미 네임드된 친구들이고 그리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해외로 뚫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저는 좀 그런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들이 또 얘기를 하겠죠. 보고 있으면 뭐 다음 회차에 재영아 나와줘. 제가 그 중에는 인환이랑 재영이가 친한데 인환이 나왔고 이제 재영이가 나올 차례니까.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셨었죠, 파핀제이 형님. 파핀제이 많이 한번 나오긴 해야죠. 제이 형은 근데 저하고도 에피소드가 많은데 제이 형이 그 저희랑 많이 친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KOGS 한창 할 때 일선에서는 파핀제이가 비트박스인지 KOGS인지 얘는 왜 맨날 비트박스랑 놀아 이게 선배들이 약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우선 성건이 형이랑 관계가 좋아요. 성건이 형이랑 우선 너무 친하고 막 옛날에 진짜 피트립에서 재영이 형도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재희 형이. 그래서 그때 술을 많이 먹고 연습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재희 형은 옛날에 어렸을 때 술 먹다가 제가 뭐 갑자기 급하게 택시를 타야 될 일이 있는데 지갑에서 돈 다 꺼내서 막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춤을 잘 추네 뭐 추네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가족 있어서 같은 느낌입니다. 약간 이제 활동하면서 고마워야 할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형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아무튼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이 형도 저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어서 한번 얘기했어요. 결론은 재영이 나오는 걸로.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직업적 댄서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춤이 아닐까. 어쨌든 뭐 생계형이다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춤이잖아요. 춤이 돼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춤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요즘 춤도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그 방면으로는 요즘 춤의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건 제 춤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원래 팝핑에 관심이 많았다기보다 부갈로에 관심이 많았어요. 부갈로 그 움직임에 관심이 많아서 아까 얘기한 그 상근 할 때 연습을 할 때도 팝은 그냥 박자에 맞춰서 팝을 주고 그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약간 되게 이게 뭐 하면 할수록 어렵잖아요. 그렇죠. 밸런스 잡는 거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되게 저도 오랫동안 누군가를 모티브로 삼아서 춤을 되게 오래 췄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스키터 래빗이라는 분이나 약간 좋아하는 몇몇의 댄서가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많이 따라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남들이 제가 누구를 따라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광석이 형의 춤을 따라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안 비슷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광석이 형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으면 그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기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모티브를 삼고 있고 내가 내 춤이 정확히 있고 없고는 나한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춤이 정확히 있으면은 좀 누구랑 비슷해도 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춤을 추고 있는데 약간 누구랑 비슷한 건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비슷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머릿속에 누군가가 막 떠오르면서 춤을 추면은 저는 그건 카피 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한창 일이 잘 풀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 춤이었어요. 이제 춤을 오래 췄기 때문에 잡으로서 이제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고 좋은 기회들이 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공허한 게 난 알잖아요. 난 아직 조금 뭐랄까 내 스타일을 정확히 못 잡은 것 같아에 대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팝핑에 관심이 생긴 지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팝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팝핑 전체에 팝핑이라는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움직임에만 관심이 있다가 팝핑을 하는 그 원초적인 거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흥미가 바뀌었어요. 제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뭐 일선에서 이제 저 춤을 좀 오래 봐온 친구들은 제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약간 31살? 32살? 그때쯤에 갑자기 불현듯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을 갑자기 딱 찾은 거야. 이거를 음악을 이렇게 듣고 춤을 이렇게 춰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법이 딱 생겼어요.
예, 그래갖고 그거를 계속 디벨롭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속 누구를 보면은 약간 바지 통이 어떻고 네. 티셔츠 사이즈를 라지를 입어야 되는지 미디움을 입어야 되는지 모자를 쓰네 마네 약간 누구를 모티브로 삼으면은 약간 외형적인 거부터 그 사람이 자주 쓰는 음악 막 다 약간 거기에 맞추면서 그렇게만 연습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좀 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진짜 완벽하게 벗어났어요. 그냥 내 춤만 춰요. 그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아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죠. 그림을 그려도 팔리는 그림이 있고 안 팔리는 그림이 있지만 그렇죠. 그냥 화가로서 예술가로서의 그림은 자기 그림이 있고 자기게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도 퀄리티가 있는 거죠. 노래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작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뭔가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난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춤을 이제 제대로 춘 게 한 3, 4년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춤을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행착오를 한 10년 겪은 거죠. 10년 넘게. 네. 춤 자체를 20년을 췄다고 한들 제 춤을 20년 췄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빨리 찾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죠. 네, 그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약간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음 한 곳에 누구한테 얘기 안 하지만 이 숙제를 풀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항상 코어는 거기였어요. 많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 문제 내 춤은 도대체 어떻게 추는 걸까? 나 그냥 딱 누가 춤을 추고 있으면 그림자만 봐도 저 사람은 저 사람 춤이다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싶은데 근데 또 약간 멘탈이 약할 때는 이렇게 이게 있다가도 내 눈앞에 저 사람이 너무 멋있어. 그럼 그거 계속 따라 추는 거야. 내가 따라 추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배틀이 좀 올라가서 성과가 좋았을 때도 있었고 뭐 조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되게 깊이 파다 보니까 좀 나름의 방식이 생겨서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로 자기가 잘하고 있다 얘기해 준 적도 있었고 그런데 제 안에서는 그게 공허한 거죠. 아직 내 춤은 없다. 근데 그게 생기니까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모든 댄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지가 언제 되냐 술을 먹고 하우스를 치면 이게 경지가 오거든요. 나이것. 그러니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나오는 거야. 술 먹고 하면은 나오는데 근데 그 순간 딱 느껴지는 건가요? 그냥 그거 씨발 장난해. 이게 있어요 진짜로. 이게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클럽에서 많이 놀았었고 술 먹고 춤 췄었으니까. 근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춤 평소에 춰야 되는 거고 어떻게 컴퍼티션도 있어 배틀로 나가야 되는데 술 먹고 출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결론은 긴장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도 이거 좀 안 좋은 버릇이긴 한데 춤을 추다가 막히면 그때부터는 이미지를 막 떠올려 막 만들어 이미지가 막 나와야 돼. 이 음악은 누구네 이 음악은 누구네 그 막 들어와. 그러니까 그 결론은 바닥까지 그거 가면 그렇게 가는 거야 계속. 그러면 가는 거고 바닥 더 내려가게 되면 진짜 처음 출 때까지 나오는 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건 아직 모든 댄서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건 뭐 항상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계속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그걸 또 더 발전시켜 나갈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저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단계가 또 오는 게 일단은 저런 것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 넘어서는 단계 그냥 뭘 해도 그냥 내게 되는 순간. 최근에 이제 저희 하우스 댄서 코지가 왔죠. 그의 무브를 보고 있으면서 그냥 이건 코지네 그냥 코지다 와. 65년생이에요. 92년도부터 하우스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레슨을 하고 보여주는데 너무 클린해요. 근데 50이 넘으신 분이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테크닉부터 해서 너무 클린하게 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얘기하는 그 정점의 단계가 딱 오는 거야. 정점이구나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정점이 여기 딱 찍히는 거다 이 사람은. 근데 코즈도 얘기 들었을 때 자기도 이게 풍파 엄청 많았대요. 엄청 많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코즈라는 댄서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우스 댄서로 뭐 재킹, 뭐 푸덕, 로프트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자기가 바라는 거는 그루브가 있어야 되고 스무스함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자기만의 또 정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정점이란 단계 이 정도 단계구나. 했을 때는 이제 그 정점의 단계가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정점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색깔을 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떤 자존감이냐면요. 나가서 배틀을 참여를 했을 때 떨어지고 지고 이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춤을 잘 췄냐 안 췄냐로 그 기분이 갈려요. 물론 제 춤을 잘 못 추면은 결과도 별로 안 좋지만
그냥 사실 한 번 무브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또 됐다 안 됐다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게 가끔 이제 딱 어긋날 때도 있는데 그냥 내 거를 했네 못했네로 그냥 그날의 나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자존감인 것 같아요. 댄서로서.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요즘은 내가 느끼는 게 나도 운동을 잘 안 하니까 요즘 체력이 안 돼. 주주니까 체력이 너무 힘들어 진짜. 그러니까 그 외적인 걸 신경 쓰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리고 술 먹고 춤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아이덴티티 하면 또 의상이나 이런 외형적인 부분도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냥 나한테 맞는. 의상이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풀로 부갈로 정장을 입으신다든지 쇼케이스를 한다든지 이러실 때 의상의 선택 기준이나 뭐 이런 취향이 또 확실히 확고하신 건가요? 그죠. 그때 그런 걸 많이 입을 때가 어떤 그런 거에 꽂혀있을 때 일렉트릭 부갈로스 스타일이 좋다. 스키터 레빗의 약간 스퀘어크로우를 많이 하는 그거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핏, 막 바지 통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약간 커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냥 반바지 입고도 해요. 쫄바지 입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나서 제가 작년에 많이 했던 게 그냥 이거는 그냥 팝핑도 아니고 부갈로라고 정의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스트릿 댄스 범주와의 팝핑을 하고 있지만 그냥 내가 연습해온 지금의 춤을 가지고 그냥 내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매개체가 되는 거지. 내가 자기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작년에 뭐 이렇게 사진 찍는 친구랑 뭐 맞아 작업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VAM이라고 영상 하시는 그 분이랑 그 타임랩스 뭐 그런 거 작업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조건이 붙는 거죠. 그 형이 저한테 의상을 약간 캐주얼하게 입기를 원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냥 완전 쫄바지는 아닌데 되게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고 췄거든요. 근데 한 5년 전에 저라면 절대 그런 옷 입고 춤 못 춰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난 내 춤을 추기 때문에 반바지 입고 그냥 약간 매개체가 되는 거야. 나의 팝핑이 필요하고 내 춤이 필요하면은 그냥 거기 녹아들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데 하자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 늦게 생기니까 어떤 그런 제약이 잘 안 생겨. 이제 여유가 있어졌네요. 어떻게 봤어요? 여유가 정말 곤조가 필요 없는 거네요. 자기 춤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긴 거고, 그러면서 여유가 더 생긴 거고.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단계에 가려고 이제 시작을 한 거 같아요. 그죠. 시작을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옛날에 저였으면 형 그런 건 못 하겠어요. 이런 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음악 싫어요. 근데 음악 상관 그 형이 그때 보내주신 음악이 팝핑하는 음악도 아니었어요. 그냥 음악 그냥 뭐 팝을 주기에도 애매한 그런 음악이었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했어요. 난 이게 되게 나 좀 약간 반성되는 게 나는 전 돈 주면 다 합니다. 나 이런 스타일이거든. 돈 얼마 해야지. 얼마 들어 입금 돼서 가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부끄럽네. 듣는 것만도 되게 지금 느껴지는 게 되게 많은. 제가 요새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나는 워낙 타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기업 행사 막 재즈 막 이런 거 막 했었거든. 돈 좀 나니까. 나 이렇게 듣고 있어 보니까 반성하겠습니다. 여튼 일단 결론 뭐 제이유가 점점 더 아직까지도 더 성장하고 있구나. 요런 좀 연습하고 느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제 언포를 하신 거죠. 저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배틀하는 것도 재밌어요. 옛날에는 진짜 막 뭐 남의 눈치 보고 뭐 나보다 어린 애들한테 지면 기분 나쁘고 뭐 그런 거에 온통 막 쌓여 있어서 가는 게 의무적으로 가고 행사장에 의무적으로 가고 거기에서 나 혼자 기분 나쁘고 나 혼자 속상하고. 나는 아직까지 하우스는 좀 이런 게 좀 있는 건데 나 요즘 힙합을 도전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힙합은 그런 꺼리낌이 없거든. 나는 어차피 힙합 하면 루키니까.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팝 락킹도 하고 제가 취미로 여러 가지 걸 하는데 옛날에 제가 막 팝락 투원트 그런 거 할 때 락킹으로 4강까지 올라간 적 있어요. 되게 그때 잘하는 친구들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다른 춤을 출 때는 내가 거리낌이 없는 거야. 그냥 리미트가 딱 해제되고 그냥 막 그냥 하면 돼. 그냥 들리는 대로 추는 거야. 근데 팝핑만 뭔가 통이 안 되면 뭔가 내가 자꾸 나를 브레이크를 거는 거지.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오히려 팝핑을 하면 긴장하고 내 본 장면이니까. 나 아직까지 하우스 하면 긴장 되게 많이. 아직도 최고의 이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강박관념 막 그런 게 생기잖아. 떨어지면 좀 그렇거든. 아직까지 좀 그래. 나는 그렇더라 얘들아. 그러면은 이 말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테니까 앞으로의 행보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거예요. 조금 더 책임감이 이제 브레이크가 아닌 다른 이제 윤활제로 이제 작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 오래 왔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 이거 한마디 꼭 하고 싶다. 그리고 초대 손님 나 이분은 꼭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시면은 한번 저희 막 질러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인데 스킬즈가
누구를 섭외했다고 들었어요. 오, 지금 저 해놓고 이미 섭외를 한 친구도 있다고. 그 말해도 될까요? 예고편이니까. 아니 연락을 못 드려서. 아니 뭐 때면 하면 되는 거니까. 구두로는 오케이를 하셨는데. 구두로 오케이 했으면은 지금 찍어놔야지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또 이제 한 분의 팝핀 댄서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요즘 가장 뭐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여성 팝핀 댄서라고 한다면은 누가 떠오르실까요? 은지? 맞습니다. 스케이즈가 그냥 가다가 섭외했대. 할래요? 이렇게 섭외했대. 그렇게 막 하진 않았고. 그런가요? 정중하게. 정중하게. 은지. 저희는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다 얘기해놓고 그냥 편하시게 저희가 컨택이 되는 한에서 이제 합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이제 광수 형님께서 크레지크 형님께서 그 은지 씨를 한번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아는 이제 닿는 선이 없었는데 정말 우연찮게 그냥 배틀에서 행사장에서 만나서 감히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다들 하고 싶어 할 걸요 사실. 저희 혹시 근데 프로그램 보신 적이 몇 형한테 얘기 듣고 이게 다는 못 봤어요. 그냥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여기 이제 이런 거 보고 어디서 하는 건지 보고 이렇게 좀 띄엄띄엄 봤던 것 같아요. 일단은 마지막 샤라웃 한번 얘기 한번 더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으시죠? 우선은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채널이 맨날 말만 하지만 사실 채널이 자꾸 좁은 이유가 사실 다들 자기 춤 추는 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래서 행사 저도 열어봤는데 저는 행사를 막 많이 그때만 한 달에 한 번씩 열었어요. 많이 하다가 저랑 이제 또 저랑 얘기를 했어요. 너 진짜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이렇게.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더 플레이어로 하고 싶지 어떤 성건이 형은 또 그런 약간 면이 있거든요. 필더 펑크를 계속 할 때 어떤 자기가 또 그게 원래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의무감에 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냥 내가 와닿을 때 다시 하자. 나는 지금 열심히 내 춤을 추고 싶은데 굳이 뭐 나의 뭐 어줍지 않은 위치 뭐 내가 여기서 뭐 기여해야 되나 약간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약간 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말은 이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있길 바라지만 누가 이걸 하진 않잖아요. 하진 않죠. 자기가 저희가 토크쇼는 최초입니다. MC가 최초예요. 토크쇼도 있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항상 아쉬운 게 조금 TV에 나오면은 약간 예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가수도 나올 수 있고 탤런트도 나올 수 있고 그냥 연예인이라는 명분이 예능을 나올 수 있는 어떤 티켓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댄서들이 계속 유명해지는데 사실 이빨 잘 터는 댄서들이 많은데 저는 재밌는 댄서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연예인의 직업군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댄서로서 유명해지면 약간 무한도전도 나오고 뭐 물론 저도 요즘 저도 이런 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진짜. 이게 어떤 연예인의 직업군의 하나가 되면은 이게 이제 조금 더 많은 어떤 기회가 생길 텐데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비춰지다 보면 이제 스트릿 댄서가 저 항상 무대에서 한계를 갖는 게 춤이 한계를 갖는 게 말을 안 하니까 마이크를 안 잡으니까 노래를 부르면은 이게 소통을 하면서 이게 들을 수 있는데 춤은 봐야 되니까 춤은 이게 봐야 돼요, 항상. 되게 몇 백만을 두고 춤을만 하기는 약간 그렇잖아요.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이렇게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이 자리에 앉혔으면은 이렇게 막 말도 잘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말도 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말을 해야 될 위치가 되다 보니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말이 늘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랑 자기 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정립이 잘 되기 시작하면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풀어낼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요새는 뭐 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많이들 하고 있긴 한데 조금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댄서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사든 뭐 하든 자기 앞으로 해서 뭐 사업적인 거 뭐 잘 할 수 있지 말을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더필드 라디오 쇼. 자
일단 마지막 샤로 들었고요. 자 초대 손님 나 그러니까 이 댄스 한번 불러서 얘기하고 싶다. 아무나 괜찮습니다. 정말로 워너비도 괜찮고 그냥 진짜 다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명 있는데 좋습니다. 우선은 아까 얘기한 재영이 형 파핀제이. 네. 재영이 다음 나와야겠다. 언젠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재영이 형이 말을 되게 잘해요. 엄청 잘해. 나는 그러니까 재영이는 강연도 다니잖아. 네, 재영이 형은 여기 오면 한 3시간 할 수도 있어요. 거기 또 1, 2부로 또 나와서 제가 완전히 묻히고 재영이 형.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까도 진원이랑 연습을 하고 왔는데 얼마 전에 여기서 와쿤이 진원이 얘기했잖아요. 진원이 봤대? 어떻게 봤대? 그거 나왔을 때 제가 또 짤로 네네네. 비트박스 카톡방 난리 났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다고. 너무 직접적으로 본명을 얘기해서. 아니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뭐 많이 안 보니까 약간 해명을 저한테 아까 이제 연습 끝나고 오면서 얘기를 잘 해달라고. 진원이야 그래서 여자친구 그때 끝나고 나는데 약간 살짝 기분이 안 좋았던 그 느낌이 바이브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이었나? 아니. 그거 그냥 정말 기분이 나빴다는 기분 좋게 아니고. 웃으면서 넘어가. 네, 그거는 이제 약간 당황한 거지. 그렇게 하고 술자리 전문 한번 한니까 수수팝이랑 저기 가락시에서 소먹는데 그냥 되게 불만이 되게 많은가. 원래 불만 많긴 하지만 원래 불만 많아요. 불만하긴 진원이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나 갔거든. 그냥 넘어갔거든. 그것 때문이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긴 하네. 그것 때문 아니에요. 오케이. 그 썰이 되게 파급효과가 좀 컸었어요.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댄디 형을 만났는데 댄디 형이 바로 저희 방송 이후에 야 그거 보고 진원이 형 완전 당황하시던데 진원이도 들었거든요. 진원이 한번 나야겠는데? 진원이 한번 나야겠는데? 아까도 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진원이 한번 예약 진원이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거 얘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거는 그 문지웅이 지웅이가 한번 나오면은 걔도 이렇게 어색한 자리 오면은 약간 진지한 얘기만 하긴 할 텐데 원래는 걔도 또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 뭐 술 먹고 오나. 근데 술 먹고 제가 개인적으로 춤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얼마 전에도 오랜만에 술을 먹는데 또 이제 그냥 뭐랄까 그냥 춤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걔만큼 많이 하는 애도 좀 드물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으로 돌아가면 제가 춤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걔는 또 역으로 춤을 그냥 춤밖에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 춤을 너무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풀면은 또 약간 다른 면에서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걔가 어떻게 얘기를 풀어낼지 모르겠지만 한 3명 정도 제 주변에. 그러면은 이제 재영이, 진원이, 문지용. 또 뭐 또 다른 건 없고. 또 그냥 아무나 크루도 괜찮고요. 크루 괜찮고. 크루 해외 댄서 어때요? 해외 댄서 통역 되시겠어요? 영어는 조금 가능해. 자막을 넣어야 되니까. 내가 일이 많아지죠. 이거는 제가 촬영하고 제가 편집 다 해서 제가 다 업로드 하는 거예요.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되게 저랑 관계 없는 제가 오히려 발이 엄청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저랑 주변 사람들이랑만 친하고 이게 뭐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거고 막 친해지기 위해서 막 어디 다니고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 술 먹는 빈도도 되게 많이 줄었고 옛날에 비해서 홍대에도 잘 안 와요. 이게 이제 학교가 삼성에 있고 학원은 인천이고 집이 신림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홍대를 진짜 되게 신촌도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홍대 나와바리에서 좀 잘 안 놀아가지고. 그렇지. 근데 이제 보통은 SNS 채널로 많이 보니까 저는 요새 뭐 약간 지백 같은 팀 되게 좋아해요. 안 나왔었죠. 5천 한번 나왔어요. 5천 나왔어요. 5천 나왔어요. 5천 형만 세미도 있고 근데 좀 조만간에 뭐 WD도 전역을 하면은 그때 또 한번. 되게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저는 딱 봤을 때 멋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 친구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친구 진짜 재밌어요. 건대에서 맨날 새벽 2-3시쯤에 쌤이랑 마주쳐가지고 또 술 먹으러 가? 술 먹어요. 그 친구들 중에 3명이 서종의 졸업생이어가지고 맞죠. 친분은 없는데 학교에서 게스트쇼를 많이 불렀었어요. 그래서 안면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제가 들어간 거라. 그렇죠. 그 친구들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만약 기회 되면. 좋습니다. 기회가 난다면은 뭐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뒀다가 뭐 왜냐면은 이것도 그 은지 씨 얘기 나온 것도 한 6개월 넘었거든요. 한참 넘었지. 은지도 궁금해요. 은지는 걔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지 되게 궁금해요. 그 기회가 간다면 정말 우연히 오다 가다 섭외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하는 한 제가 계속 하긴 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은 오늘 와서 너무 고맙고 네. 또 오늘 나는 좀 솔직히 이 사전 인터뷰도 했었고 이 주제가 과연 잘 풀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잘 풀린 것 같아서 그런가요? 굉장히 또 재밌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진짜 너무 좋은 이야기 뭐 앞으로 저도 사실 MC를 보면서 주객전도의 시기를 조금 겪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댄서로서의 일보다 MC로서의 일이 더 많이 지워지고 제가 댄서로서 알려져 있는 뭐 파급력보다 MC로서 무대에 한번 섰을 때 그 파급력가 더 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춤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누가 나 고민 많이 한 거. 저도 학교 일하면서 맨날 학교만 이렇게 밀고 있네. 그러니까 춤춰야 돼. 아까 플레이어 얘기했어. 저도 워낙 플레이어니까. 근데 야 이건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많았었는 건데 다 누가 겪는 그런 건데.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아까 그 스타일을 딱 찾기 그 전에 저한테 다시 한번 또 솔직해진 게 대회를 안 나갔어요. 1년을 쉬었어요. 1대1 배틀 대회를 1년 정도를 아예 그냥 안 나갔어요. 옛날에는 진짜 막 그냥 있으면 다 나갔거든요. 그건 이렇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의무. 주변에 같이 하는 친구들, 뭐 진원이도 그렇고 저랑 성건이 형이랑 병건이 형 뭐 그런 형들 한창 비트박스 으쌰으쌰 할 때 그냥 무조건 다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딱 이제 자리를 잡고 뭐 막 그냥 떠밀려 나가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으니까 그런 시기를 한번 가지니까 약간 재정비가 되더라고요. 그때 연습을 제대로 하고 정말 그냥 구라 안 치고 되는 것만 하고 안 되는 거 되는 척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단 한 순간도 게을리 하신 적은 없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게 포인트죠. 일단은 스케일 좀 마무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일단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보신 분들 중에서도 저랑 같은 마음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했으면서 오늘 마무리 어떻게 지을까요? MJ 형이 없어서 구호를 못 내치네요. 오늘 째까 스케줄로. 알겠습니다. 자, 더필드 라디오 쇼 째까 스케줄 오늘 이렇게 마무리 오늘 제이의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